우리 몸의 노화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작물이 있다는데 그 특별한 작물을 찾아 경기도 광주로 향한 제작진. 광주는 우리 민족의 삶과 흐름이 담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들과 토마토, 가지, 배와 같이 친근한 작물들이 유명한 고장. 광주에 있는 고즈넉한 한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특별한 작물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던 그때 누군가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노화 방지에도 좋고 이게 치매 예방, 뇌에도 좋다는 작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혹시 이 작물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럼 잘 찾아오셨네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호두나무예요. 호두 열매 보이시죠? 제작진이 찾는 특별한 작물의 정체가 호두? 호두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신 거예요? 네. 호두는 가을에 수확하는 거고요. 머리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은 작물은 따로 하고 있어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따로 있다? 두뇌 발달, 노화 예방의 대명사 호두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것일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농장으로 향하니 이곳에도 많은 나무들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머리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은 블루베리예요. 이거로 제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입니다. 블루베리로 고소득을? 제작진이 그토록 찾아 헤맨 오늘의 주인공답게 끝도 없이 펼쳐진 블루베리 나무들. 싱싱한 자태 뽐내는 블루베리로 얼마의 매출을 올렸을까? 블루베리 생과 판매하고 묘목도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묘목과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해서 약 1억 정도 됩니다. 새콤달콤 블루베리로 고소득을 달성한 김은기 부자농부. 부자농부의 농장인 이곳에는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베리로 가득한데 블루베리는 어떤 작물일까? 원산지는 북미, 캐나다 이쪽인데 저희 나라하고는 토양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잘 지금 초기에는 재배가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가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품종 선택을 잘 하면은 재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목이 되어도 높이가 2m 정도라 관리가 편하다는 블루베리. 부자농부는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있을까? 블루베리 품종이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은 로우부시가 있고 하이부시가 있고 네비다이 이렇게 품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식재를 해야지만 그 지역에서 살죠. 이 품종이 지금 북부 하이부시 중에 노스랜드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추위에도 강하고 작기는 해도 맛으로 치면 최고예요. 이 다른 품종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블루베리는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열매는 작아도 당도가 높아 인기라는 노스랜드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의 맛은 어떨까? 블루베리 맛을 안 보셨나 봐. 블루베리를 먹어봐야 맛을 하니까 한번 일로 와서 한번 따 드셔보시고 제가 따 드릴게요. 담당 PD를 위해 직접 열매를 따주는 김은기 부자농부. 맛을 봐보세요. 과연 부자농부가 엄선해 고른 블루베리 맛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단단하고 식감도 있고 그다음에 실 줄 알았는데 많이 시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 품종이 아주 달고 맛있고 새콤하고 아주 좋아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케이크, 머핀, 피자 등 다양한 요리에 접목이 가능한 변신의 귀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자농부는 왜 광주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을까?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마을이
병풍처럼 산이 싹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찬바람이 많이 채이지가 않아요. 항상 그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블루베리가 피해를 안 보고 이렇게 많이 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가 주 작물로 5,0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작물로 해서 10,000평 정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산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산에서 무언가를 찾는 건지 산속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니는데 대체 뭐를 찾는 걸까? 그러다가 바닥에 있는 흙을 모아 가져온 통에 담는 부자농부의 모습. 이건 또 뭐 하는 걸까? 화분 겉에 덮어주려고 산에 와서 지금 부엽토를 좀 걷었어요. 부엽토를 모으고 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좋은 조건을 맞춰라. 부자농부가 부엽토를 걷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 부엽토에 속해 있는 미생물이 화분에서 잘 번식할 수 있게 덮어주는 것도 있고 화분 보온 효과와 수분 증발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엽토를 걷다가 솔잎을 줍는 부자농부. 솔잎은 왜 줍는 걸까? 소나무 밑에서 솔잎을 걷었는데 다른 가랑잎보다는 솔잎이 산성 토양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솔잎으로 이렇게 부엽토를 좀 걷었습니다. 갈색 솔잎은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토양을 산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부엽토를 가득 담아들고 산을 내려가는 부자농부. 농장에 돌아오더니 산에서 열심히 가져온 부엽토는 옆에 두고 커다란 화분에 흙을 먼저 퍼담는 모습. 작은 나무까지 넣었는데 묘목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묘목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성목으로 올 때까지 묘목을 만들어서 4번 정도 분갈이를 해서 이제 성목이 자랄 수 있는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올 때까지 4번 정도 분갈이를 해요.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가 분갈이에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땅에 식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분으로 다 재배를 다 하고 있어요. 화분으로만 재배한다? 그러고 보니 농장의 모든 블루베리 나무를 땅이 아닌 화분에 재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성 토양이라 블루베리가 그냥 땅에 심어서는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는 피토모스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열대 우림 지역에서 이렇게 퇴적화된 이끼화된 그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산도가 블루베리가 살 수 있는 토양 산도가 맞춰져서 들어오니까 이것만 지금은 쓰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약 4에서 5 사이의 산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성 토양인 피트모스를 담은 화분에서만 관리한다는 부자농부. 그런 다음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를 넣어주는데 이게 수분 유지도 하고 풀도 덜 나게 하고 거름이 되면서 이 유기물이 다 또 이 안으로 들어가죠. 산에서 이렇게 부엽토가 많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긁어서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기존 피트모스에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가 더해진 부자농부의 블루베리 나무 분갈이 노하우. 그날 오후 분갈이를 마치고 블루베리 나무에 무언가를 주는 부자농부. 하얀 알갱이를 주는데 이게 대체 뭘까? 유박이라고 이렇게 블루베리에 이거 유박을 주고 있어요. 유박을 주고 있다고? 수많은 블루베리 나무마다 일일이 유박을 준다는 부자농부. 유박은 또 뭘까? 유박은 아주까리 유박이나 미강이나 유채 유박이나 이런 종류를 이렇게 펠렛 처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지금 이제 유기물 함량이 높게 만든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최적의 환경뿐 아니라 유기물 함량도 높아야 열매가 잘 열린다는 블루베리.
비료 성분은 짧은 시간에 확 하고 그러는 건 있는데 이거는 유기물을 넣어주니까 꾸준하게 땅심을 이어주는 거예요.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농 비료인 유박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땅의 힘을 길러 건강한 블루베리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잠시 후 이번엔 밭빛 밭으로 향하더니 블루베리 밭에서 웬 사람들과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무언가를 하는 모습. 블루베리를 하나하나 따는데 블루베리 수확하고 있어요. 블루베리가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수확을 해요. 지금 성목을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3kg 이상을 따요, 한 나무에서.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 가능한 이른 시간에 수확한다는데 맛있는 블루베리는 어떤 걸까? 맛있고 좋은 블루베리를 따려면은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잘 익은 거 요거만 이렇게 따시는 거죠. 열매를 따고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꼭지 있는 꼭지 부분까지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익은 상태. 이때가 최고로 맛있고 달아요. 블루베리가 겉면이 뽀얗게 하얗게 있는 분가루가 묻어 있어요. 요 분가루가 묻은 거는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씻어지면은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돗물 같은데 이렇게 샤워하는 식으로만 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부자농부 곁에는 늘 묵묵히 거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아들인데 도와줘야지 어떡해요. 내 아들 착하죠 다. 내 아들 착하다 그러지 내 아들 나쁘다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직장 생활은 편할 텐데 왜 와서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간간히 이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임도 얻고 있었는데 착실하고 꼼꼼하고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착실하시고 얌전하시고 농사도 잘 지시고 최고예요, 최고. 부자농부는 든든한 효자이자 마을에서도 착실하고 믿음직한 일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면 농장 바로 옆 건물로 향하는 부자농부. 이곳으로 수확한 블루베리를 가져온다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여기는 사무실 겸 선별 및 포장 판매하는 선별장이에요. 그런데 선별은 안 하고 선풍기를 쐬어주는 모습? 뜨거울 때 따오면은 열매가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식혀주지 않으면은 열매가 물러요. 그래서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켜서 빨리 식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열매 열기가 식으면 바로 이어지는 작업. 무언가를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덜 좋은 거, 꼭지. 우선 꼭지를 떼야 되고요. 찌그러지거나 덜 익은 거, 터진 거 그런 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따는 사람은 또 일일이 못 하거든요. 상품 가치가 있는 블루베리를 골라낸 후 선별 작업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데 2차적으로 이제 크기 선별을 또 해요. 8mm인데 8mm보다 작은 사이즈는 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이제 큰 거를 골라내는 거죠. 상품, 판매용 상품으로 파는 거. 그걸 골라내는 중이에요. 지름이 8mm가 넘는 큰 블루베리만 골라내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부자농부. 작은 블루베리는 저장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선별 작업을 마친 블루베리는 500g씩 일일이 팩에 담는데 이렇게 당일 수확한 블루베리는 그날 포장해 바로바로 판매하고 있다고. 어디로 판매하고 있을까? 판로는 지금 농협의 일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기 농장에서 다 직판으로 수월하죠. 품질이 좋아 인기라는 부자농부의 블루베리. 판매 소득은 얼마나 될까? 수확이 3톤에서 4톤 하면 일부는 저장을 하기 때문에 생과로 이렇게 파는 거 용으로 한 7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생과 판매로 연매출 7천만 원? 블루베리로 한 해 약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 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 농산물 맑은 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 청. 재배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블루베리 농사. 부자농부는 어쩌다 블루베리를 재배하게 됐을까? 학교 졸업하고 나가서는 운전 쪽 일을 많이 했어요. 운전 최종은 뭐 개인 택시도 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던 계기는 어머니가 지병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심장에 혈압에 당뇨에 완전 종합병원이셔요. 근데 저는 계속 고향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죠. 저는 이제 맞이고 장남이고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자꾸 집에를 들어간다 하니까 집사람이 어디서 이걸 듣고 왔는지, 그럼 블루베리가 어떠냐. 난 블루베리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좀 알아보러 다닌 거죠. 시내에서 일을 하면서도 고향이 그리웠다는 부자농부. 특수작물을 알아보던 차에 아내의 권유로 블루베리를 재배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하고 배수 잘 되고 해서 피트모스 써서 심으면 된대요. 그냥 그거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구대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1년은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망가지더라고요. 그때는 묘목값도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팔아서 여기다 지금 다 그때 바른 상황인데 난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다 망하면. 경험 부족으로 망가지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고 마음 아팠던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었다는 김은기 부자농부. 심적으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나무 죽고 망하고 이런 거는 뭐 차츰 또 배워가면서 회복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자꾸 이제 어머니도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이걸 접냐 다시 하냐, 거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농업 쪽에는 센터 의뢰해서 했더니 여긴 토양이 문제가 있으니까 분재배로 가야 된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한 결과 나무가 살아나자 신기하게도 블루베리 나무처럼 어머니의 건강도 호전을 보였다는데. 자랑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었는데, 근데 점점 악화되시니까 못 오시다가 돌아가셨죠. 어느 정도 좌편 궤도에 좀 올라가실 때 지금 6년째 되시는 거니까 뭐 다 가족들 보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옆에 계시지 않지만 부자농부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농사 짓는다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나무 사이에서 뭔가 작업 중인 부자농부. 다가가서 보니 블루베리 화분 사이사이 바닥에 떨어진 아까운 블루베리를 모두 쓸어 담는 부자농부. 흙과 같이 한꺼번에 담는 모습을 보아하니 먹으려는 건 아닌데 혹시 모아서 버리려는 걸까? 블루베리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낙과가 많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셔도 많이 녹익었어요. 그래서 건드리고 많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로 제가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낙과로 무언가를 만든다? 버리는 것도 아니라면 먹을 수 없는 낙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낙과를 들고 선별장 쪽으로 온 부자농부. 통에 담아온 그대로 갈기 시작하는데 블루베리 낙과로 뭘 만들려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 블루베리 열매에는 그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바닥에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주워서 다시 블루베리에게 이제 그 영양소를 다시 돌려주려 하는 거죠. 블루베리에 돌려준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떨어진 열매를 활용하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블루베리를 활용해 블루베리 나무의 영양식을 만든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여기에 노란 액체를 붓는데 이 노란 액체는 또 뭘까? 발효 숙성되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유산균을 계속 블루베리 나무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그만큼 유산균이 많이 균이 증식이 되니까 그거를 화분에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함께 넣고 열흘 정도 숙성하면 잘 발효되는데 이렇게 잘 발효한 부자농부표 천연 블루베리 영양식은 건더기를 걸러내고 난 후 액체만 추출해서 사용한다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버려지는 낙과도 활용하고 영양소도 높이려는 부자농부의 노력이다. 물하고 블루베리 발효액하고 7대3 정도 주고 있습니다. 묘목 하나하나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관수로 해서 한꺼번에 주고 있어요. 물 줄 때 이 발효액은 매일 주는 건 아니지만은 줄 때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발효액을 주고 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블루베리하고 유산균하고 발효시켜서 주니까 열매가 아무래도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도가 올라가고 열매가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까지 받았다. 잠시 후 이번엔 밭이 아닌 블루베리가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작업 중인 부자농부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묘목을 연생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해마다 만들어서 여기서 묘목을 키우는 장소예요, 여기는. 부자농부는 직접 블루베리 나무를 삽목해 묘목도 재배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확하는 용도로 많이 하는데 이제 연수가 많이 되면은 좀 안 좋은 품목들은 도태를 시키고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다시 자꾸 품목도 바꿔 나가는 거죠. 하우스 안 묘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블루베리 수확량이 달라지다 보니 매일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블루베리 묘목심 보러 왔어요. 집에서 뭐 따드시려고 심으시려고요? 아니 농장 하는데 좀 블루베리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이제 배우시려고요? 블루베리 농장의 묘목을 보러 손님이 찾아온 모양인데 블루베리 좀 배워갖고 농장 좀 해보려고 해요. 규모도 크고 좋습니다. 보기보다 묘목들이 가격대도 아주 싼 것 같고요. 부자농부가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죠. 저희가 이제 해마다 묘목을 제가 만드는데 묘목도 팔아야 또 보급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또 수익도 늘어나고 농가 수익에도 보탬이 되죠. 많이 보탬이 되고 블루베리 홍보에도 많이 되고. 정성으로 잘 키운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면 주변에 홍보가 되는데 그 덕분에 수도권 근교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묘목 판매용으로 하면은 작년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묘목 판매로 연매출 1,000만 원? 묘목까지 판매 총 8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농장에 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블루베리 수학 체험 오신 거죠? 네. 예. 지금부터 이제 블루베리 수학 체험을
진행을 하는데 맛을 봐가면서 맛있는 나무를 집중 공략을 하셔갖고 많이 따드시고 예, 자유스럽게 이 안에서 하시면 돼요. 네. 자, 들어오시죠. 가자. 오늘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온 손님들. 1년에 딱 2달만 가능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체험인데다가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어 아이들 체험으로 인기라고. 수확을 직접 저희가 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일부는 체험으로 돌려서 저희도 또 다 따질 못하니까 그래서 일부는 수확 체험을 해서 손님이 직접 따갈 수 있는 체험비 좀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양쪽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재미만큼 담는 재미도 쏠쏠한 것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얼만큼 따서 가져갈 거예요? 이만큼. 블루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늘 사서만 먹다가 이렇게 직접 따서 먹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블루베리 먹을 때마다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였는지를 기억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블루베리 맛을 느끼기도 하고. 좀 상큼하지? 이거는 달아. 달아? 바로 먹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따서 직접 먹으니까 어때요? 달고 맛있어요. 뭐가 맛있는지도 말해주시고 그래서 또 재밌었어요. 사서 먹는 거. 수확 체험을 하러 오는 손님은 얼마나 될까? 가족 체험으로 오는데 지금 평일도 한 30명, 40명 내외 오고 주말에는 한 7, 80명 온다고 보면 됩니다.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마치면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바로 블루베리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아이들은 블루베리로 잼을 만들고 어른들을 위한 블루베리 와인 만들기 체험, 도자기 체험까지 다양한 체험으로 수익을 낸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체험으로 연매출 3천만 원? 블루베리를 활용한 체험까지 약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김원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좋은 조건을 맞춰라. 두 번째, 떨어진 열매를 활용하라. 블루베리를 활용해 연매출 1억 1천만 원을 달성한 김원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예, 블루베리가 있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블루베리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김은기 부자농부. 당신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